바닷속에서 은밀하게 작전하며 비수 같은 어뢰 한 방으로 적함을 격침시킬 수 있는 무기 잠수함. 단 한 명의 저격수로 일개 대대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단 한 척의 잠수함으로 함대를 막아낼 수 있다. 단 한 척의 잠수함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함대 전체가 달려들어 바다 밑을 이잡듯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잠수함을 건조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잠수를 해야 하는 특성상 일반적인 수상함과는 달리 수압에 잘 견뎌야 하는 튼튼한 선체와 내부 공기 정화를 위한 장치 등 훨씬 더 높은 건조 난이도를 요구하고 한 척 한 척이 전략 병기이다 보니 해외에서 기술 이전을 꺼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해군은 잠수함을 건조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였고 그 노력의 결과 국내에서 처음으로 건조 및 진수된 잠수함, 장보고급 잠수함이 등장한다. 모든 군함은 가라앉지만 떠오를 수 있는 건 오직 잠수함뿐이다 라는 말이 있다. 잠수함 하면 가장 유명한 건 2차 대전 당시 유보트일 것이다. 영국에 비해 빈약한 함대를 가지고 있던 독일은 영국의 해상 수송로를 차단하기 위해 유보트 생산에 집중했고 한참 잘 나갔을 때는 영국의 해상 수송로를 차단할 정도로 영국에게 위협적이었다. 이렇게 위협적인 이유는 수중 잠행이 가능한 특성 때문이다. 바다 위의 물체는 직접 보거나 레이더로 탐색하거나 항공기로 정찰하는 등 탐지할 자산들이 많이 있으며 그만큼 다양한 플랫폼에서 공격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바다 밑에서는 오로지 소리로 밖에 잠수함의 존재를 파악할 수 없으며 소리로 바닷속의 잠수함을 찾아내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소리는 수온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굴절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수중에는 음용구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류와 난류가 발생하는 곳에선 일종의 물덩어리가 잠수함처럼 비춰지기도 한다. 우리의 동해도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곳이기에 잠수함의 천국으로 불린다. 지난 96년 북한 상호급 잠수함이 침투한 강릉 잠수함 사건이나 98년 6호급 잠수정 침투 사건은 동해가 잠수함 천국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 바다에는 파도 소리와 해류가 흐르는 소리, 각종 선박이 내는 소리 등이 혼재해 있어 이들 소리로부터 잠수함 소리를 구분해내는 것도 매우 어렵다. 이런 소음 속에서 잠수함을 찾아내는 것은 시끄러운 클럽에서 혼자 카세트 녹음기로 명곡을 감상하려는 것과 같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게다가 기술력의 발전으로 2차 대전 때 필요시 잠항하는 잠수함에서 필요할 경우 물 위로 부상하는 잠수함으로 바뀌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등장하면서 수중에서도 30노트 이상의 속도로 무제한 항주를 하는 게 가능해졌고 디젤 전기 추진식 잠수함의 경우에도 잔망경 심도에서 외부 공기를 빨아들여 발전기를 가동해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스노클링 시스템이 개발됐기 때문에 특이사항만 없다면 현대 잠수함들은 입항하기 전까지 물 위로 부상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런 높은 은밀성과 파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척의 잠수함을 잡기 위해서 함대 전체를 대잠전 및 소해 작전에 투입해야 할 정도다. 그래서 현대 잠수함들은 비대칭 전력으로서 전략병기로 분류되어 있다. 이처럼 비대칭 전력으로 취급받는 잠수함이지만 우리 해군은 1980년대까지 잠수함을 탄 한 척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코스모스급 잠수정과 돌고래급 잠수정 정도는 운영했지만 이들의 목적은 연안의 특수부대를 침투시키는 용도로 우리가 아는 잠수함이라는 역할을 기대할 수는 없는 물건이었다. 이에 해군은 수중, 수상, 항공의 입체 전력 확보와 함께 본격적인 잠수함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체급이 높은 1200톤급의 중형 잠수함이 필요해졌다. 이를 위해 한국 지형에 맞는 한국형 잠수함 건조 계획, 일명 KSS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하지만 처음부터 1200톤이 넘는 잠수함을 건조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기에 첫 잠수함은 국내 연구개발이 아닌 이미 성능이 입증된 잠수함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는다. 원래 미국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으나 협상이 결렬되었고 그 결과 독일 HDW사에 209급 잠수함을 도입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209급 잠수함은 독일에서 만든 수출용 잠수함으로 13개국에 60척을 판매한 베스트셀러 모델로 신뢰성은 이미 보장이 되어 있어 해군 입장에서도 안성맞춤이었다.
이런 209급 잠수함을 획득하는 KSS 사업은 한 척을 독일 현지에서 완제품으로 건조 도입하고 나머지 두 척을 기술 도입해 국내에서 건조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됐고, 잠수함 건조는 대우조선해양이 맡기로 최종 결정한다. 그리고 마침내 1992년 10월 14일 HDW 조선소에서 인수해 1993년에 장보고함이라고 명명하면서 장보고급 잠수함으로 불리게 된다. 장보고급 잠수함은 1200톤급의 잠수함으로 전장 60m, 폭 6.2m, 최대 속력 22노트, 최대 자망심도 500m, 533mm 어뢰 발사관 8기를 가지고 있으며 SUT 중어뢰와 백성어 중어뢰, 하푼 미사일 총 14발로 무장했다. 현재 장보고급 잠수함은 2000년까지 9척을 무사히 건조 및 배치가 완료된 상태이다. 3척씩 나누어 3차선까지 건조되었는데 1차선은 독일에서 건조 및 기술 도입해 라이센스 생산했고 2차, 3차선은 국내 기술로 독자 건조했다. 비록 처음에는 209급 잠수함을 도입해 기술 이전을 받았지만 2차선부터는 209급 잠수함을 베이스로 대우조선이 독자 설계한 것이라 원판인 209급 잠수함과 비교해 세부적으로 많이 다르다고 한다. 그래서 해외에서도 장보고급은 209급 잠수함으로 분류하는 게 아니라 장보고급 잠수함으로 따로 분류하기도 한다. 설계 특징으로는 선체 중앙부 사령탑 아래 전투 정보실이 위치하고 전방 어뢰실과 후방 기관실까지 하나의 통로로 연결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통로 아래에는 전방과 후방으로 나뉜 배터리실이 위치하며 이 배터리는 KSB 한국특수전지에서 납품하는 납축전지를 사용하며 515kg짜리 전지 480개를 한 밑바닥에 깔아 균형추 역할도 겸하고 있다. 선체 외형은 함수가 뭉툭한 고래형으로 함수부에는 8개의 533mm 어뢰 발사관이 있다. 1차, 2차선의 경우 8개 발사관 모두 스위마웃 발사관을 장비했으나 3차선부터는 스위마웃 발사관을 4기로 줄이고 나머지 4기는 일반 공기 압축식 발사관을 사용한다. 어뢰를 발사할 때 스위마웃 발사관은 발사관에 물을 채워 발사하는 방식이기에 소음을 거의 내지 않고 발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어뢰나 기뢰만 발사할 수 있으며 대함미사일은 운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6번함까지는 어뢰만 운영하는 것과 달리 7번함부터는 대함미사일을 장비해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군 항공기가 적의 위치를 공유해주면 바로 미사일을 발사해 공격하는 방식으로 말이다. 한미에 십자형 수평, 수직 안정판이 있는 십자형 방향타를 사용하며 그 뒤로 추진축 1개의 스크류가 달려있다. 사령탑에는 공격용 잠망경, 항해용 잠망경, 스노켈용 마스트, 통신 안테나, 전자전 마스트, 항해용 레이더가 있다. 압력 선체는 단각식으로 강성과 탄성이 뛰어난 고장력 HY80 강판을 사용하여 제작된다. 추진 체계는 디젤 엔진으로 발전기를 돌려 배터리를 충전하고 배터리는 전기 모터를 돌려 추진하는 디젤 전기 추진을 사용한다. 디젤 엔진은 정숙성과 안정성으로 정평이 나 있는 MTU사의 1200마력 디젤 엔진을 총 4대를 설치했고 각 디젤 엔진마다 연결된 발전기로 배터리를 충전한다. 전기 모터는 지멘스 일렉트로닉 제품으로 5000마력을 낼 수 있다. 그렇기에 수중에서 최대 21노트를 내며 4노트로 움직일 시 최대 3일 동안 연속 자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나는 아틀라스 CSU-83 소나를 사용하고 있다. 독일이 개발한 3세대 소나로 알려져 있으며 소나로 청취한 음파를 자동으로 분석하고 추적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원하는 방위각만 청취하여 더 정확한 수중 및 수상 표적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장보고급은 적함이나 적 잠수함을 추적할 수가 있어 적 잠수함이 침투한다면 사전에 이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PRS-3 거리 탐지용 패시브 소나를 선체 측면에 설치했다. 함내 장비들을 유기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전투체계는 ISU-83-4를 사용하고 있다. 여담으로 장보고함 시운전할 때 안병구 초대함장은 자망 100시간이 넘어가면 함내 이산화탄소 비율이 1%가 넘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안병구 초대함장은 독일 해군 기술진들이 와서 이런 사실을 확인하게 하였고 독일도 이를 인정해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고 한다. 현재 장보고급 잠수함은 1번함 기준 함령이 30년이 넘은 오래된 잠수함이며 1차선인 3번함까지는 훈련용으로 전환될 예정이며 나머지 6척에 한해
성능 개량 사업이 진행되었다. 공격 잠망경의 해상도를 향상시키고 적외선 탐지 기능을 추가해 야간에도 적함이 또렷하게 보일 수 있게 했다. 또한 TB-1K 예인 선배열 음탐기 TAS를 추가하여 표적 해석 및 추적, 수중 음향 탐지, 수상 표적 탐지 등 작전 수행에 필수적인 주요 기능을 크게 향상시키는 개량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함 자체에 약간의 개조를 진행했는데 세계 최초로 수평형 TAS 윈치가 적용되어 기존 TAS와는 달리 고속에서도 작동이 가능하다고 한다. 또한 전투체계도 기존 30년 이상 된 구닥다리 전투체계에서 한화 시스템 네이벌 쉴드 베이스라인 2.31로 교체되었다. 이런 개량 덕분에 저주파 표적에 대한 탐지 거리가 3배 향상, 동시 분석 표적수 4배 향상, 표적 추적수는 2배에서 4배 향상 등 기존 209급 잠수함보다 비약적으로 우수한 대함, 대잠전 능력을 지니게 되었다. 이외에도 잠망경 교체, 신형 ESM 장비, 링크-K 위성 링크 체계 등 대규모 개량을 거친 결과 손원 1급 잠수함과 비교할 때도 동등 이상의 전투체계 성능을 가지게 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렇듯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문제없이 운영을 하고 자체 개량은 물론 인도네시아 해군 대신 창정비를 도맡아온 결과 인도네시아 해군에게 독자 건조한 잠수함을 수출하기에 이른다. 바로 나가파사급 잠수함이다. 장보고급을 베이스로 확장 설계한 나가파사급은 배수량은 약 1400톤으로 장보고급보다 조금 큰 잠수함이다. 장보고급 잠수함은 처음 시작한 것 치고는 매우 성공적인 성과를 올린 잠수함으로 국산 잠수함의 시작을 연 잠수함이다. 장보고급 잠수함의 성공적인 배치 덕분에 앞으로 있을 잠수함들도 무사히 배치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성과 또한 만만치 않다. 장보고급 잠수함들은 림팩 훈련에 나가 큰 활약을 펼쳤다. 이종무함의 경우 대한민국 잠수함 최초로 참가하여 총 13척 15만 톤의 함정을 가상 격침, 2주간의 훈련 기간 동안 단 한 번의 고장도 없어 최우수 정비함으로 선정되었고, 박위함은 97년 키노트4 훈련에서 총 10척을 가상 격침했으며 림팩 2000에서 11척 9만 6천 톤을 가상 격침, 게다가 유일하게 최후까지 생존하였다. 진해에서 하와이까지 137일 왕복 3만 킬로미터를 항해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그리고 다시 2018 림팩에 참가 12척을 가상 격침하고 피격 없이 생존했다고 한다. 한국 잠수함의 은밀성에 놀랐다는 좋은 평을 들은 건 덤이다. 이천함의 경우 99년도에 서태평양 잠수함 구조훈련에서 표적함인 오클라호마 시티를 일격에 두 동강 내버리며 차례를 기다리고 있던 타국 잠수함들이 훈련을 못하게 만드는 본의 아닌 민폐를 저지르기도 했다. 이때 원샷, 원힛, 원싱크란 칭호를 얻었고 현재 잠수함 사령부에서 구호로 사용하는 중이라고 한다. 나대용함은 림팩 2002에 참가하여 10척 10만 톤의 함정을 가상 격침하며 첫 실전 하품 발사도 성공하였다. 물론 림팩 훈련은 어디까지나 훈련이기 때문에 재래식 잠수함의 한계에 맞춰 적 수상 함대를 추적하는 것이 아닌 특정 해역에서 매복해 있다가 공격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며, 미 해군도 잠수함이 근처에 있는 상황에서 대처법을 습득하기 위한 훈련이라 잠수함에게 유리한 조건이긴 하다만,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은 매복해 있을 때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비해 훨씬 더 정숙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미 해군도 속수무책으로 킬마크를 준 거긴 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보다 훨씬 낙후되어 있었던 우리 해군의 능력으로 성능상 몇 세대나 위에 있는 미 해군을 상대로 우수한 훈련 성과를 보여준 것은 사실이며, 승조원들의 철저한 사전 연습과 갖춰진 기량을 발휘하여 모의 훈련을 우수하게 통과한 것이다. 잠수함이 한 척도 없던 해군에게 장보고급 잠수함은 한국형 잠수함 사업의 첫 단추를 깬 사업으로 앞으로 진행될 잠수함 건조 사업의 기초가 되었다고 평가받는다. 장보고급의 건조를 통해 잠수함이라는 것은 어떻게 설계하고 만들어야 하는지 배울 수 있게 된 귀중한 시간이었고, 잠수함의 운용을 통해 승무원을 양성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니까 말이다. 그리고 이런 소중한 시간을 가진 결과 잠수함을 건조한 지 30년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체 개량은 물론 원조 받은 기술로 잠수함을 수출하게 되는 쾌거를 이루기도 하였다. 이런 점은 분명 칭찬받아야 마땅한 일이지만 해상 전력의 열쇠는 여전했다. 당장 1990년대에도 중국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운영하고 있었고, 일본 또한 2500톤급의 하루시오급 잠수함을 건조해 배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국과 비교해 잠수함 전력의 열세는 여전했다. 특히 재래식 잠수함이라 주기적으로 스노클링해야 하는 문제점이 가장 컸다. 장보고급의 연속 잠항 시간은 2에서 3일 정도가 한계라 매우 짧기 때문이다. 좀 더 오랫동안 잠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했고, 이는 장보고급 잠수함으로는 한계였다. 이에 해군은 2000년대 중반부터 새로운 잠수함을 건조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KSS-2 손원 1급 잠수함이다.